오늘부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5년 단임제를 취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첫 해보다는 출범 2년 차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평가들 많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이 출범 첫 해 성과보다 앞으로 당면한 경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은 두 가지 빅 이벤트를 기다리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평가가라는 용어가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예.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이 사실 잘못하고 있다는 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파월 의장의 평가가 공식적으로 나왔죠. 앞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역대에서는 가장 나쁘다. 1913년 페드가 설립한 이후에 가장 나쁘다 하는. 그래서 이 대공황을 초래했던 에클스보다 나쁜 거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페드의 평가, 파월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예. 평가가 사실 파월 정과처럼 역대로 가장 나쁜지 좋은지 뒤쪽의 그림을 예. 그 모나리자 그림과 윤석열 그 대통령과의 이렇게 그림 이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미국 증시는 정중동이죠. 워낙 빅 이벤트가 지금 우리 시간으로 새벽 그 5시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빅4 간의 부채 협상 그리고 그걸 좀 축약하면 2월 1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이렇게 메카시 하원 장관에 이어서 2차에 걸쳐서 지금 부채 협상을 이렇게 하는 지금 있는데요. 예. 전반전 분위기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2011년서부터 2011년에 비해서도 사실 좀 타결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단기채 금리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부채 협상이 어려우면 단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을 버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1개월물 같은 경우는 5.30까지 올랐습니다. 2년물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인플레가 아니라 부채 협상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2년물 전에 1개월물은 5.3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3개월물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5%에 바짝 떨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 오늘 그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에 비해서 비교적 이렇게 그 하락폭이 컸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죠. 예. 4월 CPI 발표 소비자 물가가 3월 달에 5.0 전년 동월인데 비슷한 폭으로 나와서 이 문제인데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5월 FOMC 의사록과 파월 장관의 기자회견이 엇갈렸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페드 멤버들이 해석하는 시간이 분분하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예. 첫 타자가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시각이 나왔습니다. 인플레 목표 달성한다. 이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에 내에 달성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화정책 시차가 보통 미국 같은 1년 감안해 본다면 예. 사실 앞으로 한 1년을 제외한다면 1년 정도는 지금의 매파 기조는 유지하겠다. 여기서 매파 기조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주가를 끌어내렸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드와 지금 역대로 그 가장 평가가 낮은 그 파월 의장을 믿겠습니까? 그 시장과의 싸움이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사실은 그 윌리엄스의 매파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연리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출범 당시의 경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세간을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예. 뭐 균형을 갖추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얘기를 좀 자제하는 게 워낙 그 기로에 서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 컬러가 분명한 이전 정부에 비해서 좀 다른 각도, 완전히 컬러가 다른 이렇게 새로운 정부고 우리가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사실 출범 1년 차에 그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을 좀 아껴왔는데요. 1년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많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년 전의 상황을 보면 경기는 스쿨플레이션, 굉장히 국민들이 고통이 심했죠. 그렇죠. 사실 그때 스쿨플레이션 나왔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적자, 국가채무 이전 정부가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부담을 안고 한국도 디폴트 우려가 된다 하는 이 측면이 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나왔고 대외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전 정부가 너무 북한과 중국 생각하다 보니까 글로벌 추세에 좀 이렇게 동떨어졌지 않느냐 해서 갈라파고스 함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빨리빨리 좀 시간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전 정부에서 기업을 좀 이렇게 우대하지 않는 정책, 제가 적대라는 표현은 좀 안 쓰겠습니다. 반기업 정책 때문에 밖으로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도너스 현상, 산업 공동화 우려가 이렇게 돼 있는 속에 현 정부가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연금과 노동과 교육 분야 이쪽 분야에서는 사실은 고질병이죠. 구조적으로 고질병. 이게 재정 지출에 많이 썼던 재정 적자를 발생시켰던 세 분야인데요. 연금과 노동과 교육 분야 3대 분야의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경기라든가 재정 적자라든가 대외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사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보통 취임사에 기대라 이렇게 해서 희망을 봅니다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복합 위기다. 아마 홍 앵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임사에서 이렇게 새 대통령이 한국 경제 복합 위기다 하는 이 표현을 했을까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1년 전에는 상당히 우리가 과도기적 지금 그 다음에 교체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합 위기다. 상당히 좀 복잡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를 봤을 때 오늘 주제를 보면은 모나리자 착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뒤쪽에 보면 이렇게 두 인물의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주요 경제 지표들 위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워낙 교체기고 컬러가 분명하게 교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의 그 평가, 그다음에 윤 정부가 주력했던 분야의 평가를 내리는 건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객관적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뭐든지 정권이 이렇게 들어가면 주력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주력하는 분야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전문가의 의향을 조사하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권 교체 의미를 생기려면 보편적인 국민의 잣대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보편적인 잣대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면 이게 매크로 지표죠.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성장률이 작년에 3분기 이후에 보면 5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평가는 시차를 가면은 3분기 이후 7월 이후부터 봐야죠. 그래서 전분기 대비 3분기에는 0.3%, 4분기는 역성장 마이너스 0.4%, 1분기까지 나왔습니다. 0.3%. 사실은 스네이크형으로 성장률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6.7%에서 이건 4월 달에 3.7%인데요. 이게 현 정부의 평가냐 좋은 점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은 작년 6월 달에 9.1%, 이번에 이제 내일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3월 달에 5%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거든요. 국제유가 떨어지는 부분 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물가가 떨어졌다. 그거는 잘못된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국제 추이도 다 물가가 떨어뜨렸다. 공급 측대 때 그렇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1주년에 한은의 노력이다.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에 수출이 부진하죠. 그다음에 무역수지 적자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상수지 적자도 올해 들어서 2달 정도 적자가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 가지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2.9% 3% 이내고 지금도 2.9%에서 2.7% 되지만 완전 공행 수준이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분에 가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확하다. 현 정부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 정확하다. 국민이 평가를 한 거 본다면 국민의 지지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 요건 이제 득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출범 때는
48%입니다. 지금은 지지도가 30%대에서 오락가락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서 오락가니까 30%대도 하겠습니다. 국민의 지지도는 많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증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주식 투자들이 2천만 명 시대에서 콜스피 지수 보면 1년 전에 2,596에서 1년 후에는 2,510 정도로 해서 주가가 좀 하락. 이거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떨어졌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증시에서는 잘못 평가를 받는 거다.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가장 기대했던 것이 원전이죠. 그렇죠. 근데 원전은 상당히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부진하고 그다음에 건설주도 상당히 부진한데 반해서 방산주가 혜택을 받는 이런 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홍영격께서 이렇게 이게 그림이니까 분이라고 얘기는 하겠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그림이었는데요. 모나리자에서 저도 루브르 박물관에 갈 때 사실 방탄 유리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예. 웃는 상일까 슬픈 상일까 구별이 어렵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도 홍영표 평가를 보면 눈매는 좀 인데 입에서는 웃는 예. 상이지만 눈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예. 지금은 평가가 1년 평가가 잘 됐다 못 됐다 이거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짚어주신 대로 이 경제 지표만 봤을 때는 사실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거론됐던 이 복합 위기로는 그동안 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습니까? 네, 복합 위기로는 출범 1년 차 1년 동안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성격상 보면 그래서 출범 1년에 평가를 유보하는 것은 지금부터 중요하다. 지금부터 중요하다. 1년 동안은 많은 평가라는 건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교체기이기 때문에 평가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풀어갈 과제는 어떻게 풀어가냐 하는 것을 예. 근데요. 복합위기는 복합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복합이라는 건 뭐냐? 국민의 힘을 믿고 경제 주체의 힘을 모두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야죠. 예. 그래서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경제는 시장 경제 원리입니다. 이게 확실히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정체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시장 공정의 원리 이런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한테는 굉장히 막연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하나하나 좀 해설해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제약됐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라든가 소득 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적 분야에서 아주 이분법적으로 내가 아니면 네가 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입장이기 때문에 대외 정책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여기는 경제 위에 정치와 군사정 모든 것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 쪽의 복합위기가 경제 쪽에 중점이 돼 있다 보니까 경제를 이렇게 최우선시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를 풀어갈 때 지표 위주보다는 국민들을 중시하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개선되고 있느냐, 복합위기에 대해서 우려가 해소되느냐 하는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가 중요하다. 경제 지표에 구속되는 프레임에 구속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설사 지표가 괜찮다 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면 그까지 끊어 안아서 경제 정책을 해야 진짜 통합과 화합에 의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제가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째도 인사가 만사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탕평책이라든가 예.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에서는 열린 지식을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이 겸손해야 되고 모두가 국민들의 좀 다 국민들 똑똑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메리트 시스템에서 전통적인 관료를 중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열린 지식을 하는 인사정책을 필요한다.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좀 말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에 이렇게 인사 보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예를 들어서 서씨와 한씨와 검씨가 떴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서씨와 한씨와 검씨가 떴다. 이건 잘못된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전해진 속보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결국 끝났습니다. 네, 큰 성과 없이 기존 입장만 결국 되풀이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부채한도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미리 전해드렸습니다는 예. 사실 2011년 이때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하원 의장 간의 입장에서도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났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랬었죠. 똑같은 각도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되고 사실상 이것이 종료되는 모습인데요. 내일 이렇게 증권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의 반응들을 보고 시청자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윤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 차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1년 차가 됐죠. 네. 1년 차가 됐는데 사실 5년 단임제에서는 첫 해보다는 이 출범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가를 허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복합위기를 풀어가는데 1년 만에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복합위기를 풀어갈 때는 각 분야별로 이런 쪽의 정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정부 역할이 사실 출범 초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근데 1년 동안에 사실 그 작은 정부를 지향했느냐 하면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 정부의 역할이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예. 언행이 불일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됩니다. 민간이 드러나고 기업이 드러나야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목표는 성장 위주로 가야 된다. 이전의 소득 주도는 잘못된 정책이다. 성장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보다 확실하게 가야 된다. 경기 부양을 확실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팜핑아웃, 쫓겨내는 정책에서 리시오링,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미국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정책으로 해서 한국 기업이 이렇게 다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GDP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들이 GDP를 받쳐줘야지 미국의 편향적으로 해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저쪽으로 가면 한국의 GDP는 안 잡힌다. 우리도 국익을 생각해서 리쇼어링 정책, 우리도 리쇼어링 정책을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규제는 확실해야 된다. 유니크 존 같은 것이 독특한 주제를 빨리 철폐하고 예. 프리존 지대, 자유 규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책부에서 세제 정책, 증세에서 감세를 확실하게 더 감세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부동산 대책은 원희룡 장관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전 정부 이렇게 김현미인가요? 이 양반은 선무당으로 정책을 잘못 뺐지만 부동산 정책은 잘해요. 근데 공급 중식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더 갈 거를 좀 권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확실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균형적 시각에서 노와 사 간의 균등을 하는 쪽으로 더 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 이걸 보다 다가가지 못했던 요인이 왜일까 하는 측면은 우리는 입법 만증 중입니다. 입법 만증인데 어쨌거나 그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거대 야당이 속해 있는 상태거든요. 칼라가 분명한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총선 결과가 뭐 여당 정부를 밀어주려는 게 아닙니다. 내년 총선 결과가 향후에 윤석열 정부의 저런 쪽의 과제를 성공할 수 있어서 실제로 국민에 부합할 수 있는 48%의 기도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성과를 내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내년 총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쥐어짤 만큼 힘들다.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전한데요. 어려운 경기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국민들 어렵죠. 예. 지난 1년 동안 보면 금리 올라갔죠. 부채는 더 늘어났죠. 거리로 쫓겼죠. 근데 있는 사람들의 행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있는 사람 다 정직하게 사십니다. 예. 근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주가의 조성을 책임져야 될 모 증권사의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거기에다 내다 파는 이런 행위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일반 투자가는 구별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까? 본인은 주가를 발행한 사람인데요. 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우리는 권도영인가요? 이런 예. 사람들이든가 이런 각종 부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사전적으로 이렇게 그걸 방지하는 입장은 사후적으로 형량을 세게 때리면 사전적으로 그 형량이 무서워서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형량을 미국처럼 100년 이상 때리면
사후적인데 일이 발생하고 그런데 근데 그렇게 형량이 높으면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 대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꼭 좀 이번 계기로 해서 이걸 좀 형량을 높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형량이 높인 것에서 권해드리는 윤창현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높입니다. 그보다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더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사전적 기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자 지난 1년 동안 MZ세대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쥐어짜도 안 되는데 일부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보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장 기반이 좋아야 되는데요. 예. 우리 성장 기반 안 좋습니다. 일당 GDP 작년에 대만에 추월당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성장률 미국보다 IMF 기준으로 미국이 1.6%인데 우리는 1.5%. 어제 보면 1.3%까지 내려잡는 모습이 되거든요. 예. 내려잡는 모습. 이런 게 이제 우리 중장기로 보겠습니다. 성장 기반 보면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자,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여기에 이민 대책으로 해서 글로벌 솔루션이 강구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분단, 유일한 분단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민간 저축률 좀 굉장히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뭐 저축할 기회가 있습니까? 민간 저축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은행이제 자금 순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이제 모험성, 투자성 합니까? 안 오거든요. 예대 마진을 해가지고 저렇게 불려가지고 본인들의 성과만 주는데요. 은행원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에 지금 1인당 GDP가 3만 달러인데요. 은행원 1년의 연봉이 전부 평균 모든 은행이 1억 원 이상 되면 밑에 하이직급까지 포함해서 1억 원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투자성, 리스크를 줘야 되는데 리스크를 준다는 게 모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대마침법 금리 인상에서 대출금리 쭉 올리고 예금리는 찔끔 올리고 여기에서 성과가 난 걸 가지고 뭐냐면 자기네들 연봉을 다 먹는다? 국민들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 MZ세대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얼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 잠재 성장 기반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높죠. 아직도 규제가 높습니다. 연일 부정부패 얘기 나오죠. 그러면 총 요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부 주도한 이제는 정부가 경기를 익힌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이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경제 살려? 윤석열 정부 정책의 강요들이 경제 살려? 그러면 안 된다. 기업이 살려야 된다. 국민이 살려야 된다. 하는 쪽에서 민간이 보이게끔 기업과 국민이 보이게끔 해달라는 것을 꼭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쌍둥이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쌍둥이 적자는 재정 적자가 심했죠. 예. 그래서 재정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 사이드를 좀 줄여줘야죠. 그래서 그 지출 사이드는 정부는 파워피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5년 단임제에서는 파워피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야 된다. 그 지출에 캡을 쓰기가 연방부채 상한인데요. 이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해서 일정 비율로 재정 지출을 해달라. 재정 준칙이죠. 근데 거대 야당이 지금 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의 주범이 3대 분야지 않습니까? 노동과 연금과 이런 분야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야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 적자에서 경상수지 적자죠. 이 대목인데요. 이 경상수지 적자는 최소한 지금 외국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는 우리 IMF 기준으로 소위 IR액이 외화 적정선이 100m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좀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개선시키는 노력과 함께 한일 간의 통화 수합. 왜 이번에 정상회담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거론됐습니다는 일본과 통화선 문제 이런 것을 왜 거론 안 합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지위 상승 문제, 세계 채권 지수라든가 모건 스탠리의 지위를 향상하는 문제 이런 외국 자본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 관련해서 이 지위를 향상시키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출범 2년차에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니까 모두가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이 불안한 심리를 좀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전히 불안하죠. 예. 여전히 불안하니까 이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해보자 하는 심리를 좀 개선시켜야 되는 게 경제 활력을 무엇보다 경제 활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 활력이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복원력은 민간 주도로 대통령이 주도하지 말고 경제 강요가 주도하지 말고
대통령 겸손하고 경제강력 겸손하고 기업과 국민이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보건력을 과제를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는. 예. 자, 우리 MZ세대들과 소상공인사에 한국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이 대목은 해외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윤 정부에 강조하는데요. 예. 자, 우리가 잘하면 세계 10대국으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베네수엘라가 돼서 한계 법화가 자, 한계 원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기축통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로에 서 있다. 해서. 그러면 뭐냐? 한국이 사실 기축통화가 되려면 출범 2년 전서부터 이런 과제를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나리자가 또 윤 대통령도 이렇게 예. 사실 그 웃는 상인지 슬픈 상인지 나중에 저 웃는 상으로 모나리자상이 시청자 여러분에 다가갈 수 있게끔 예. 그런 성과를 좀 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형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